편집자를 위한 실용 한국어 문법과 맞춤법 강의를 맡은 이용란입니다. 자, 우리가 이 수업에서 배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문법 개념들을 먼저 공부를 합니다. 문법 개념과 문장의 구조, 그래서 형태론의 기본 개념, 그 다음에 통사론의 기본 개념, 우리가 문장을 다룰 때 필요한 내용들을 다루는 부분이죠. 그리고 의문론의 개념을 또 짧게 다룰 겁니다. 이거는 또 우리가 맞춤법을 공부할 때 내용들을 또 뒷받침해 줄 만한 개념들이고요. 짧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글 맞춤법을 다루게 됩니다. 한글 맞춤법은 전체 규정을 다 살피는 게 아니고 총칙과 된소리 두음 법칙, 사이시옷, 그리고 띄어쓰기, 문장을 다룰 때 문제적인 부분 규정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글 맞춤법에 부록의 문장 부호가 들어있거든요. 한글 맞춤법 부록에 들어있는 문장 부호는 어떤 내용인가, 이제 이런 정도로 짧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외래어 표기법인데요. 외래어 표기법은 한글 맞춤법 규정 제1장 총칙 제3항에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래어 표기법도 한글 맞춤법의 일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룰 내용은 외래어 표기법 자체의 내용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전체 21개의 언어를 다루고 있는데 그 자모의 표기 일람표와 그 다음에 표기 세칙 등이 좀 분량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표기 원칙을 설명한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서양어 중에서는 영어와 독일어, 프랑스어를 원칙과 그 다음에 일람표 등을 통해서 살펴보고, 동양어 중에서는 일본어의 표기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문법을 배우는가? 배우지 않았어도 아직 학교에 들어가기 전인 어린 아이들조차도 말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문법을 배워야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겠죠. 편집자가 교정자로서 문법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교정이라는 일을 문법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텍스트를 다루는 하나의 기본기로서 문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다루는 문장들은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그런 글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쓴 텍스트잖아요. 그 텍스트가 원래 저자 혹은 발화자가 원래 의도했던 그 내용으로 저쪽에 전달되는가, 독자에게 전달되는가가 문제적이겠죠. 그래서 원래 있던 문장을 다른 문장으로 고칠 때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문장을 다루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습해 둬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우리가 맞춤법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맞춤법을 뭔가 원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문법 개념들이 어느 정도 도움이 돼줄 것이거든요. 문법을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맞춤법을 공부하시는 게 되겠죠. 편집자분들께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실 듯해서 출판물의 교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교정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한마디로 말하자면 교정은 일단 문장을 바르게 고치는 것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전체를 봐야 됩니다. 맥락을 파악하고 그걸 이어줘야 되고 전체를 보는 방식으로 원고를 봐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로 교정할 때는 그 문장이라는 구조물을 해체하고 분석하는 방법으로 교정을 합니다. 전체를 본다고 하는 거는 이걸 원고 자체를 전체로서 이해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원고가 놓일 자리, 책이 돼서 놓일 자리까지를 전체로서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정의 각 단계에서 진행할 일들을 단계마다 전체로서 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교정을 할 때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교정을 할 때 기준이 없으면 마냥 가게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원고를 읽고 이해하시면서 동시에 이 원고의 완성도를 판단하시는 일입니다. 완성도를 판단하셔야 현재 완성도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가 교정을 한다, 이게 정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원고의
그 완성시켜야 될 부분들,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정의 방향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 교정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또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원고가 저작자의 것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본인이 쓴 텍스트가 아니에요. 저작자는 어떤 말을 하려고 한 것이지? 그리고 원래 작성한 그 원문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편집자가 원작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자의 원고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편집의 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는 선까지 하는 것이지 저자가 할 영역까지를 내가 책임진다 라는 생각은 편집자가 일을 과도하게 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원고가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죠. 이해하지 못하면 교정할 수 없다입니다. 네, 어떤 경우에 그런 말을 하시는 분 계셨어요. 교정을 이제 해보셔야 되는데 교정을 못 해오신 거예요. 아, 저 이 문장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저자가 이 문장을 통해서 하려고 한 것이 무엇인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를 모른다면 교정할 수 없습니다. 모른다면 저자에게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맥락을 통해서 이게 명확한 뜻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맥락을 보건대 이런 의도로 이 문장을 쓰셨구나. 이렇게 나름으로 판단해가지고 이해한 다음에라야 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교정할 수 없다는 거. 그다음 설득력이 없으면 교정할 수 없다. 이거 왜 이렇게 고쳤죠? 라고 했을 때 바로 이런 근거로 그렇습니다. 라고 해야지 내가 한 교정에 설득력이 생깁니다. 기본을 갖추고 있어야 교정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단행본 제작 흐름을 한마디로 하자면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푸른색 대괄호로 되어 있는 그 푸른색 부분이 이제 책임 편집자가 하는 업무들입니다. 이제 원고가 기획되고 만들어져서 입고가 돼서 이제 발행 일정을 정했다. 이 책은 뭐 내년 5월에 출판합니다.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그 원고에는 이제 편집자가 정해집니다. 그 편집자를 우리는 책임 편집자라고 부르고요. 책임 편집자는 원고, 발행 일정이 정해진 원고를 받아서 검토를 하면서 편집 기획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원고의 내용, 주제, 특징, 그 다음에 뭐 분량, 그 다음에 뭐 누가 읽을 것인지, 만약 그 독자에게 맞춰서 책을 만든다고 하면 시장 상황은 어떤지, 그렇다면 우리는 대략 어떤 방향으로 이 원고를 편집해 가야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게 이제 편집 기획서입니다. 물론 서류로 쓰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여튼 편집 기획이 돼야지 그 다음에 이제 책의 형태, 판면을 설계를 하고 판면 설계 끝에 교정세가 나오고 그리고 펜을 들고 교정을 하는 일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겠죠. 교정이 진행되는 중에, 교정 1세, 교정 2세 진행되는 중에 이제 제목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목이 결정되면 표지가 만들어지고 본문과 표지가 끝나면 제작처에 보내서 인쇄, 재본해서 책이 완성되겠죠. 그리고 그 책에 대한 홍보문을 편집자가 씁니다. 첫 번째로는 보도자료 또는 신간 안내자료라고 부르는 문서고요. 이것은 책임 편집자가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서점에 이제 들어가야 될 상세 페이지 뭐 이런 것도 홍보문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편집 기획에서부터 홍보까지가 책임 편집자의 일입니다. 교정은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실제로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정 업무는 그러면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하게 되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단 교정은 과정을 거쳐서 완성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초교 때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교, 화면교, 원고 검토를 할 때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제1교, 첫 교정서에서 해야 할 일, 재교 때 해야 할 일, 교료 전에 해야 할 일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각 단계마다 해야 할 일을 그 단계에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초교, 재교, 3교를 거쳐야 완성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단계마다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교정 그러면 틀린 것을 바로잡는다고만 생각하게 되는데 한 권의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기본 업무가 교정이에요. 텍스트를 다루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텍스트를 다룰 때는 그냥 이 문장이 맞냐 틀리냐 이 문제만이 아니라 왜 고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 고치느냐. 이 원고 저자가 이런 원고를 쓰셨는데 우리는 이쪽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교정한다 와 같은 거죠.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편집자는 원고를 보는 내내 머리가 움직이고 있어야 돼요. 원고를 전체로서 보면서 교정 자체는 문장 단위에서 하는데 교정할 때마다 판단 전체 맥락 안에서 어떻다. 그리고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저자에게 옳다. 아니면 다음 교정 단계에 옳다. 설득하는 과정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틀렸나? 안 틀렸나? 이것도 판단해야 되고 틀렸다고 한다면 고칠 것인가 말 것인가? 틀린 채로 둘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비문도 살려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또 만약 고쳐야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고칠 것인가? 이것이 매 순간 판단해야 할 일입니다. 제목을 정한다, 소제목을 정한다 이런 것도 왜 이렇게 정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문장을 교정을 하게 되잖아요. 어쨌든 텍스트를 교정할 때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근거를 통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자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교정을 하게 될 교정자인 나조차도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교정한 것이 독자에게 유익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정자, 편집자, 교정자로서 편집자는 공정의 모든 단계에서 원고를 매번 전체로서 읽어야 됩니다. 전체로서. 지금 여기서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일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중이다. 나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는 감각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정 일세를 하나의 전체라고 본다면 여기서 끝내야 할 일, 재교다. 재교 상태에서 시작하고 끝내야 할 일, 이런 것들을 매번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편집자는 교정을 하게 될 텐데요. 교정하는 사람에게는 또 기본기가 있어야 되죠. 교정은 어쨌든 책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의 기본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정 실력은 편집의 기본기다. 자, 그러면 그 교정의 기본기는 기본적으로 원고를 장악하는 힘이죠. 저작자와 독자 사이에서 원고를 장악하는 거.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는 펜을 들고 문장을 바로잡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문장을 어떻게 바로잡느냐면 문법적으로 바로잡는 거죠. 그래서 문장의 기본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저자가 이 문장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말이 이것이다. 주제가 이것이다. 라고 하면 그 문장을 바로잡을 때 우리는 문장의 구조를 통해서 문장을 바로잡는 거죠. 명확하게 만드는 거죠. 그 문장 안에는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단어이기도 하고 단어 성분들이기도 하죠. 문장 성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절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내용을 더 좋게 만들면서 그것들을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다루는 일, 이거를 잘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는 편집자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본 공부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성문 규범들을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한 번은 문법을 공부해야 됩니다. 한국어 문법의 기본 개념들을 한 번은 전체로서 공부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어문 규범을 이해해야 됩니다. 어문 규범은 이제 4종이 있죠. 한글 맞춤법, 표준어 교정, 외래 표기법, 국어 외로마자 표기법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텍스트를 다루는 편집자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한글 맞춤법과 외래어 표기법입니다. 한글 맞춤법 그러면서 맞춤법 철자에 오자, 비문 이런 거 신경 쓰시고 하시는데 외래어 표기는 또 신경을 쓰지 않으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수업 때 말씀드리겠지만 외래어 표기는 단순하게 외국어의 소리값을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 이상의 일입니다. 일단 편집자는 한글 맞춤법의 주요 개념과 외래어 표기법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좀 더 공부하시고 싶다 그러면 이제 표준어 교정도 좀 들어가 보시고요.
로마자 표기법은 굳이 공부해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 이제 그 정확한 표기를 찾으면 되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낱말의 용법에 관해서 항상 그 민감하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전을 찾는다고 하면 단어의 뜻을 찾기 위해서 사전을 찾는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는 것들 중에는 단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미들도 사전을 찾으셔야 돼요. 어미. 뜻을 가진 말의 최소 단위, 뜻을 가진 말의 가장 작은 단위가 형태소잖아요. 그 중에서도 형식 형태소들, 문법소들을 사전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뉘앙스를 고려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조사를 찾고 그러기 위해서 국어 사전을 열심히 찾으시면 됩니다. 이 어휘는 독서를 통해서 어휘력이 높아지기도 하겠지만 실용적으로는 사전을 열심히 찾는 것이 또 공부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국립국어원의 홈페이지에 초기 화면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이제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들 중에 중요한 거는 표준국어 대사전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 그 다음에 어문 규범, 현행 어문 규범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문 규범의 해설도 실려 있고요. 그 다음에 용례들도 모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실에 가보면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용례집 등의 여러 가지 자료들이 또 있거든요. 국어원에서 상담도 합니다. 국어 상담, 가나다 전화 이런 것 등을 활용하실 여지들이 많이 있는 거죠. 네, 국어원 홈페이지를 항상 옆에 열어놓고 작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 한번 해보시죠. 한국어 문법 기본 개념, 그다음에 어문 규범 중에 한글 맞춤법과 외려 표기법, 그다음에 사전 열심히 찾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공부에 임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왜 문법을 배워야 되는가, 그리고 출판물의 교정에 대한 이야기, 편집자가 실제로 하는 일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문법 개념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